자갈찾음에 며칠 전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지에 이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과반이 붕괴되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었는데야 어제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기사회생을 하나 싶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사퇴설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곧 이시바 총리는 퇴진설을 부인했는데야 도대체 뭐가 뭔지 앞으로 일본 정계 그리고 한일 관계는 어째 흘러갈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 자민당 연립 여당이 과반이 붕괴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사실 퇴진 압박을 많이 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말경에 퇴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주변에 전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서 최근에 또 사퇴설을 일축했어요. 이게 단순 오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것은요, 사실 그 자민당 안에 있는 그 아소타로 고문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흘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아소 기시다 그리고 모테기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이시바 총리를 만나가지고 네.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총리 퇴진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고 내각 지지율도 23%로 최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민심을 잃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자민당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들의 실망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리 문제도 엄청나게 고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쌀값이 그 2배 이상으로 뛰는 쌀값 폭등 사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그 조치를 못하는 그러한 내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예. 자,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시바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등을 돌린 배경 중에 하나가 뭐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25%를 딱 맞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15%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 협상 결과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누가 해도 어렵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이번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비판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이미 일본은 현재까지 절대 하지 않았던 쌀 시장 개방,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그 시장으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면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왔던 것을 시작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시바 총리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시바는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역시 주변의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한 그 아소타로라든가 기시다 전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는 자민당의 지방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당원들이 이시바 퇴진 압박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이시바 총리로서는 그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사퇴는 안 한다라고 못 박았지만 언제 사퇴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한일 관계인데 사실 이시바 시게루 이 총리가 친한파, 그러니까 한국에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그런 쪽에 속한다라고 세간에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 이시바 총리의 거취가 그리고 입지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아무래도 다음에 그러면 어떤 총리가 나오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이시바만큼 한국에 호의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파 또 극우 이러한 총리가 나오면 한일 관계는 다시 안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 일본은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현재 여당인 자민당이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차기 총리 지명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한데야 이론상 상원 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째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그래서 단순하게 볼 때 야당들이 한때 뭉치면 이게 새로운 정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야당 쪽에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 진보적인 정당이 중심이 되니까. 네네. 그렇다면 한국하고 또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야당 쪽에도 극우도 있고요. 네네. 보수 정당도 있기 때문에 야당 자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민당, 공명당을 중심으로 거기에 또 과반수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메꿀 수 있는 어떤 협력할 수 있는 타인이 어디가 있는지 이러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민당 총리라는 것은 바꾸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민당에서 다른 당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물망에 오르는 예비 후보들, 총리 후보들 누가 있을까요? 현재는요. 고이즈미 신지로 지금 이시바 총리를 계속 지지해온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모태기 외상 이거는 아소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완전히 극우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이촌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다음 총리가 되면 아무래도 이시바 하고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이 좀 있습니다만은 모태기라든가 특히 다카이치라는 여성이 총리가 될 경우는 완전히 극우 여성 아베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상당히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배경에는 우익 성향인 참정당 약진이 있었는데 이 참정당이 외국인 규제와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건 정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민당이 이제 보수가 아니게 되었다.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통성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LGBT 이해 준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에 대해서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민당 표를 완전히 흡수한 극우 정당이 참정당이 된 것입니다. 이 참정당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정당이고요. 오히려 더 극우네요, 그죠? 엄청난 극우예요. 주일미군 철수를 말하고 있고요. 주일미군 철수요? 지금까지 일본 안에서 아무리 극우라고 해도 친미였거든요. 그런데 주일미군 철수를 45년 이후 처음으로 철수적인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을 규제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외국인들에게 두께를 준 그러한 결과다. 이거 거짓말인데요.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이 사람들은 왜곡시킵니다. 과거 침략 전쟁으로 일본은 한쪽이 없다. 이런 식으로 더 주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더 커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대를 전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미군을 나가라. 이거는 2차 대전 그 전에 제국주의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원래 극우는 그거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친미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일본의 극우들은 친미 그리고 반공 이거 두 개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러한 대표가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도가격강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도요. 안에 있는 사람들 대표를 비롯해서 원래 자민당 사람들이에요. 자민당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또 강력한 극우 주장을 하는 사실 그 유럽에서도 독일을 위한 선택지라든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강경 극우가 일본에서 또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해나간다고 하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의 주장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오로지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외교를 펼쳐 나가면 그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